안녕하세요. 꿈이 자라는 뜰에서 일하고 있는 최문철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털보 또는 보루라고 불립니다. 털보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부르는 별명으로 그렇게 불러요. 꿈이 자라는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처음에 꿈이 자라는 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문제의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농촌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위의 발달장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농촌의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두 분은 당신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굳이 수소문에서 보지 않아도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저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그냥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이 농촌 발달장애 청소년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그러면 발달장애 청년이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마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선생님들은 그래 여기는 농촌이니까 바리스타 뭐 이런 거 말고 학교 일자리 이런 것도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배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꿈이 자라는 뜰을 마을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처음 꿈뜰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교육농업, 돌봄농업, 사회적 농업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들을 조금씩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꿈뜰을 설명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장애와 함께 일하는 돌봄농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꿈뜰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발달장애 청소년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농장에 와서 자기 텃밭을 계속 가꾸는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과후 학교를 하지만 그것을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만 일하고 농장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다 짓는 과정에서 학교 졸업하고 딱 나가면 바로 농장에 취업하냐?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마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저런 고리를 만들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일을 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나 갔는데 돌아와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그리고 꿈뜰에서 고용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꿈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의 농장 일꾼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6명 중에 2명은 발달장애인이고 4명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때 기대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사였고 두 번째는 마을이었어요. 농사를 보면 자연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돌보고 도구를 다루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 보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면 농사나 짓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농사만큼 전문적인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전인적인 일도 없어요. 보시면 우리의 오감을 다 활용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얘기하죠?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애와 농업이 연결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생산, 수익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생산과 수익을 목적으로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장애와 농업을 연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했던 부분은 마을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책상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할 때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혼자만으로는 이것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저희한테는 좋은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셨어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을이 보태주고, 마을이 할 수 없는 것을 학교가 든든히 받쳐주고, 학교의 특징은 안정성이고요, 마을의 특징은 유연성이에요. 이것이 합쳐지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애와 농사를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리들을 발견했어요.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자립을 위한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조화롭게 하는 치유의 과정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는 다양하고 생생한, 그리고 전인적인 그런 자극과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마을은, 농촌은 비교적 넉넉한 인심의 안전한 울타리,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씨만 보면 어려우니까 저희 농장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농장 재작년 여름의 모습이에요. 작년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7년 동안 열심히 농장을 가꿨는데, 이 땅의 주인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돌려달라고 하셔서 고스란히 다 냅두고 나왔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다 뜯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뜯어서 옮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이런저런 좋은 생산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장만큼 멍 때리고 있기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멍 때린다는 말을 전문 용어로 하면 휴식이잖아요. 농장에서 이제 저기 네모난 텃밭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텃밭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밭을 일구기 시작하는 것부터 가꾸고 수확하고 요리하고 선물하고 거두고 정리하는 것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밭을 일구는 일들을 해마다 하고 있고, 현재 이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허브를 주로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허브가 저희가 생산하는 주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른 작물입니다. 혹시 저 작물을 보면 장애인이란 딱지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꿈틀을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상했던 어려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좀 썼고, 그런데 그 한계 밖에, 저희 생각 밖의 일들이 또 펼쳐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거나 저희는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장애는 그래 조금 느리고 더디겠지, 배우고 생산하는데 느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12년의 시간, 그리고 농장과 마을이라는 익숙한 공간, 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년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정리가 된 것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느리구나, 더 더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농사를 고집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와 같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농업 기술뿐만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구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양분들, 힘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농사를 배웠다 그래서 꼭 농부가 되어야 될 것도 아니었어요. 장애인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욕구와 바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두 번째 역할이었던 마을과 연결하는 역할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학교랑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있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거나 특수교사가 정근을 갔을 때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 밖에다가 거점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바깥에서 살고 있는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학교 밖에 거점을 지켜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의 부분이 있어요. 장애를 오랫동안 돌보고 가르쳐온 선생님들은 장애와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농사의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저 같은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장애와 교육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하고 팀워크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매뉴얼도 조금씩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매일 매년 똑같은 이제 수업과 농사를 겪으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멋지게 이름을 붙이면 현장 진행형 임상 연구를 9년째 10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텃밭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록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밖에서 손으로 생생하게 겪었던 경험을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돌봄 농장을 잘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퍼마컬처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좋은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장을 좀 더 아름답게 생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접근이 쉽고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길이 조금씩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농부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가르치고 농사를 짓는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폭력 대화라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을 만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농장의 구성원들이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고 저희가 농장에서 농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든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귀 기울여 듣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 아이들에게도 같이 있는 동료 장애 일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한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이것들을 방향을 지향하는 이웃들을 만나면서 외로움을 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9년째 10년째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자격증이 있나요? 허가를 받았나요? 아무런 라이센스도 없고 아무런 인가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매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민이 돼요. 라이센스를 따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낮은 수익성 그리고 장애가 가지고 있는 낮은 생산성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부분들은 그래 조금 덜 쓰지 아껴 쓰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조금 더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적게 가지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주변의 동네 이웃들이 저희한테 10,000원, 20,000원씩 이제 돈을 주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제 커지면서 50만 원 저희에게 주시는 돈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 소득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너희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만큼의 성과를 뽑아내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 보는 대로 다 알 수 있어. 네가 하는 일을 지지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그 도움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나눠 갖고 있는데요. 그런 급여가 종종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가꿨던 땅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벽을 어떻게 넘지? 이 벽은 넘을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처음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따라오는 말은 이거예요. 근데 저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장애가 가지고 있는 약간 낯설음, 두려움 그리고 교육, 농사라고 하는 뭔가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급여도 낮은데 일도 좀 낯설은 부분인데 저도 같이 이 일을 하자고 초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방식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들,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1명, 2명 동료가 늘어서 현재 6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와 부모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의 경우에는요. 부모가 특수교사가 농업을 소개시켜 주기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농사를 선택하기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자기 삶의 방향 중에 하나는 난 농사를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래요. 기왕이면 전문 용어로 뽀대나는 세련된 일을 원하세요. 그리고 고급진 그런 일을 원해요. 급여를 기왕이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일자리의 급여는요 저보다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꾼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그런 멋있는 직업보다 동료 관계, 그 직장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바로 장마와
무더위와 강추위였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건 정말 어렵네요. 이거를 비장애인들도 이 장마에, 이 더위에, 이 추운데 일하는 게 어렵잖아요. 장애인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하자고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은 네, 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순간 저는 또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염전노예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 과정에 이제 저희가 지나오는 동안 처음에는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장이 배우고 일하는 농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럼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어떡하지? 그 사람들은 자연을 만날 수 없나? 농장을 즐길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농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농장, 사람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연과 만날 수 있는, 농사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캠핑도 할 수 있고 카페와 식당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꿈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장애가 없다고 하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희 농장에 와서 그냥 쉬고 놀고 즐기고 원하면 일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으면 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전에 만날 수 없는 것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인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한정돼 있죠. 사회적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더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제가 표제를 달았잖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미 농촌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인정,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농산물이 제값을 받았으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값으로 보상받으니까 괜찮아요. 만약에 농가가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농가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도 돼요. 하지만 지금의 농가, 농민이 그렇게 풍성한 곳간인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 하나하나 하자면 끝이 없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요. 작년에 정말 고마운 기회로 공짜로 난생 처음 유럽 땅을 밟아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독일의 켐튼 지역의 사회적 농업청을 방문해서 사회적 농업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돌봄 농부들을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희 쪽에서 물어보죠. 그 성과를 어떻게 증명을 하도록 요구하시나요? 거기서 했던 얘기는 우리는 성과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좋은 거 다 아는데 이런 보고서를 쓰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시범농가는 어떻게 뽑나요? 사회적 농업을 하는데 우리는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부러웠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하는 돌봄 농부들을 돕는 돌봄 공무원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경쟁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아까 김정석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보충성의 원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분들 계속 정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방식을 넘어서 시장과 다른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시장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사회적인 협력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이전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선순환을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알아서 잘 돌아갔어요. 김정석 박사님이 회상했던 그 옛날 같은 모양에는 그 안에 살아있던 공동체성이 그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선순환시키려면, 악순환을 깨트려서 선순환을 바꾸려면 동력이 필요해요. 그 동력을 어디서 만들까? 어떻게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까? 공동체가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성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게 다시 공동체성을 북돋우는 이 일을 어떻게 다시 바꿀까라는 숙제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